자, 이제 277페이지는 그 이색 옵션인데, 이색 옵션은 장외 옵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외 옵션. 자, 이것도 이제 좀 외울 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장외 옵션은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입니다. 그럼 이 안에 종류가 뭐가 있는지, 그 개념이 뭔지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제 내가 할 거 아니니까 하시면 돼요. 네, 그거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는 사서 앞에서 살펴봤죠. 방어적 풋 전략. 내가 주식 매수했을 때 풋 매수를 통해 가격 하락 위험에 대비하겠다. 방어적 풋. 이자 추출 전략. 채권에 매수하고 이자 부분만큼 콜옵션을 매수하겠다. 이자 추출 전략. 동적 자산 배분 전략. 우리가 옵션처럼, 그러니까 옵션에 실제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채권과 주식에 투자함으로 해서 옵션에 투자하는 것처럼 하겠다. 동적 자산 배분 전략. 다 했거든요. 사실 이것도 다 했네. 막 그거 다 하죠. 그거에 대한 개념 나옵니다.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이색 옵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종류. 경로 의존형 옵션이다. 그러니까 수익이 결정될 때 우리가 그 기초자산 가격이 지나온 경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경로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된다라고 해서 경로 의존형. 패스 의존이 인디펜던트입니까? 디펜던트입니까? 하여튼 어떻게 보셨죠? 경로 의존형. 그래서 종류는 뭐가 있느냐? 평균 옵션, 장애 옵션, 룩백 옵션, 레더, 클리켓, 샤우트, 이렇게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쉽게 시험 문제가 나올 땐 다음 중 경로 의존형 옵션이 아닌 것은, 이제 정말 쉬운 거고, 이제 아니면 이제 그 각각의 내용을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첨점 수익 구조형 옵션입니다. 수익 구조가 첨점하다는 이야기는 싱귤러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오프, 만기 때 싱귤러 페이오프. 불연속적이라는 이야기죠. 우리말로 하면 불연속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직선 같은 거는 선형적, 연속적이잖아요. 그죠? 연속적인데 싱귤러하다는 소리는 뭐 좀 이상해요. 하여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디지털, 우리 옵션 알고 있죠? 수익이 없던가 있던가. 그러니까 어때요? 연속적이지 않죠. 그리고 이걸 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연속적이지 않다, 싱귤러 하다라는 것은 미분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했어요.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안 했을 수도 있겠다.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옵션은 이런 거는 미분이 안 되죠. 이런 건 미분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점에서 미분이 안 돼요. 자, 아무튼 그렇고, 그게 이제 하여튼 수익 구조가 첨점하다, 싱귤러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 의존형. 이제 시간에 의존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미국형, 버뮤다형, 선택, 다음에 이름이 좀 긴데 행사 가격, 결정, 유예 옵션. 즉 풀이 그대로 행사 가격 결정이 딜레이 되어 있는, 그래서 영어로 하면 딜레이드 옵션입니다. 딜레이드 옵션. 다음에 다중 변수 의존형. 기초자산이 여러 개란 소리죠. 기초자산이 여러 개. 지금까지는 기초자산이 한 개. 네. 기초자산이 여러 개. 무지개니까 몇 개? 7개는 아니고, 그죠? 여러 개. 2개 이상. 2개 이상. 무지개 옵션. 2개 이상이고. 포트폴리오는 말 그대로 이제 포트폴리오. 여기는 이제 뭐 수량의 가중치. 스프레드 옵션은 뭐 두 변수 간의 차이에 의해서 수익이 결정되고, 바스켓 옵션은 또 이제 비중의 가중치. 뭐 이런 것도 다 몰라도 되고, 중요한 건 저 퀀트 옵션. 시험에 아주 잘 물어봅니다. 퀀트 옵션. 뭐지? 그러니까 다음에서 설명하는 게 뭐니? 답 퀀트.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여기. 진짜. 그렇게. 진짜 시험장에서 그딱 진짜네? 이러면서 체크하고 10초 만에 넘어갈 수 있어요. 자, 다음에 이제 복합 옵션이 있고, 복합 옵션은 옵션의 옵션. 즉, 옵션을 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이제 복합 옵션이고. 다음에 레버리지형은 곱하기형과 제곱형.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형태. 자, 이렇습니다. 자,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 근데 이제 각각의 개념을 알면 이게 어디에 포함되는지 또 역시 아실 수 있으니까요. 각각의 개념을 아시는 게 중요하다. 일단, 자, 이렇게. 근데 시간 의존형은 외우기 편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앞글자만 따면 돼요. 영어로 말입니다. 영어로. 미국형, 영어로 하면 뭐겠어요? 아메리칸 옵션, 그죠? 그럼 A자죠. B는 버뮤다, B죠. 선택 뭡니까? 추즈 옵션이거든요. C죠. 이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딜레이드 옵션, D죠. A, B, C, D. 아닌 거 찾으면 되죠. 문제, 다음 중 시간 의존형 옵션이 아닌 것은, 글자가 A, B, C, D 아닌 거 체크하면 돼요. 이렇게도 해도 돼요. 시간 의존형 알파벳 순서라는 거.
그러면은 하나씩 이제 살펴봅시다. 개념 중요하니까. 이건 또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도 이 과목이 그냥 통째로 이거예요. 이 과목 그러니까 수압 말고는 얘거든요. 네, 똑같죠. 네. 그러니까 이거 하시면 그러니까 펀드 투자 상담사 공부하시고 바로 파생 공부하시면 뭐 1, 2과목 그냥 하는 거죠. 거의 뭐. 네. 그러면 파생 그냥 쉽게 따고 또 파생하면 4과목 복규가 그대로 겹치거든요. 그럼 이제 증권 투자 상담사 공부할 때 또 거저하고 네, 이제 딸 때 이제 우르륵 따는 거죠. 이때 딸 때. 한 3개월 만에 그냥 시험 있을 때. 자격증 그래 따는 거죠. 자격증 그냥 집중해서. 집중과 선택. 그죠. 자, 봅시다. 평균 옵션. 영어로 하면 에버리지 아니면은 아시안 옵션이라고 합니다. 아시안 옵션 앞에 나왔었죠. 아시안 옵션. 평균 옵션입니다. 기초자산의 평균 가격이 옵션의 수익 구조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해볼까요? 행사 가격은 뭐 예를 들어 100이다. 행사 가격 100인데 기초자산 가격이 어떻게 변했냐면 뭐 98, 그다음에 100, 102, 104, 뭐 103, 102 이렇게 끝났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너무 많이 했나? 그러니까 S의 에버리지 값을 한번 구해보면 다 더해서 나누기 6 하면 되죠. 그죠? 198, 300, 404, 507, 609 6으로 나눠지나요? 609면? 나눠지죠? 609 나누기 6 하면 101.5죠. 맞나요? 네. 자, 이렇게 에버리지 값이 나온단 말이죠. 자, 이걸로 이제 수익을 결정하겠다라는 이야기죠. 평균 옵션은. 이렇게, 이게 만약에 만기 때 기초자산 가격이면 이걸로 수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콜옵션이라면, 여러분들. 자, 이게 일반적인 콜옵션이라면 내재 가치가 얼마냐면, 행사 가치가 얼마냐면 S 빼기 X니까. 그죠? 만기 때 빼기 이거니까 102 빼기 100 해서 얼마다 수익이? 2다. 그죠? 2. 그런데 이제 이게 평균 가격 옵션이라면 어떻게 된다? S의 에버리지 값에서 뭘 뺀다? 행사 가격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101.5에서 뭘 뺀다? 100을 뺀다. 그러니까 수익은 얼마? 1.5다는 1.5다. 이게 평균 가격 옵션입니다. 별거 없죠. 자, 그 다음 평균 행사 가격 옵션은 딱 봐도 뭐 있습니까? 이 값을 뭘로 사용하겠다? 행사 가격으로 사용하겠다. 이 값을 행사 가격으로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평균 행사 가격 옵션에서는 행사 가격이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안 결정되어 있다고. 그죠? 평균 값을 뭘로 쓰겠다? 행사 가격으로 쓰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수익 구조가 콜옵션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만기 때 가격에서 빼기 뭐다? S의 에버리지 값이 된다. 그러니까 이건 얼마다? 102 빼기 101.5 하면 0.5가 수익이 되는 거죠. 이게 평균 행사 가격 옵션이다. 난 우리말로 수업했는데 일단 이렇습니다. 이게 평균 옵션입니다. 그래서 평균 옵션에는 종류가 평균 가격 옵션과 평균 행사 가격 옵션이 있는데 결국 기초자산 가격의 평균 값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그 평균 값을 이렇게 쓰느냐 아니면은 행사 가격으로 쓰느냐 그 차이다. 이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계 옵션, 아까 장애 옵션, 배리 옵션 이건 우리가 알고 있어. 이미 뭐 넉인과 넉아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계 옵션의 종류에는 넉아웃 옵션이 있고 넉인 옵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넉아웃 옵션은 아시다시피 배리어에 도달하면 옵션이 무효, 없어지는 거. 다시 살아나지 않고 그냥 없어지면 땡. 넉인 옵션은 배리어에 도달했을 때 옵션이 생기는 거. 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종류가 넉아웃과 넉인도 두 개가 있죠. 두 개씩. 뭐냐면 up and out이 있고 그다음에 down and out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배리어가 행사 가격보다 위에 있으면 오르다가 건드리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또 행사 가격보다 밑에 있으면 배리어가
떨어지다가 건드리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고. 마찬가지로 넉인도 up and in. 꼭 피트니스 하는 것 같은데. 예. 다음에 down and in. 그죠? 또 위에 있으면 올라가다 건드리면 수익 구조 생기고 떨어지다 건드리면 수익 구조 생기고 이런 네 가지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 외우면 이제 너가 옷과 너긴을 합하면 표준 옵션이다라는 거죠. 왜? 가다가 건드리면 사라져. 배리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있어 원래는. 있는데 건드리면 사라져. 그리고 없다가 건드리면 생겨. 그러니까 두 개 합하면 온 거 표준 옵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가 옷 콜옵션 더하기 너긴 콜옵션은 표준 콜옵션이라는 거죠.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너가 옷 콜옵션 더하기 너긴 풋옵션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네. 그런 이야기들. 일단 이 두 개 개념을 아셨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다. 여기까지 오시고. 자, 그 다음에 룩백 그리고 레더입니다. 이거 두 개씩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좋아요. 왜? 두 개가 성격이 비슷해요. 그래서 룩백 말 그대로죠. 뒤로 돌아본다는 뜻이죠. 그죠? 다음에 레더는 사다리라는 뜻이다. 그죠? 레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라고 했을 때, 자, 룩백 옵션이란 건 보시는 바와 같이 계약 기간 중 가장 유리한 가격이 무슨 가격으로? 행사 가격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행사 가격으로. 그러니까 뒤를 돌아봤을 때 이제 만기가 딱 됐어요. 만기가 딱 된 순간 콜옵션이라면 S-X인데 만기 가격은 정해져 있지 뭐 102로. 그리고 행사 가격은 이건 역시 미리 정해져 있지 않아요. 행사 가격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뒤를 돌아봤을 때 가장 유리한 가격. 여기서 가장 유리한 거 뭐예요? 여기서 가장 유리한 거 98이죠. 98. 그죠? 98. 그래야 차익이 얼마? 4가 나오죠. 4. 이렇게. 이게 말 그대로 뭐다? 룩백 옵션이다. 룩백 옵션이다. 그래서 외울 거는 가장 유리한 가격을 행사 가격으로 사용하겠다. 네. 그리고 보시면 미국식 옵션의 가치와 같거나 그보다 크다. 왜? 미국식 옵션이란 건 내가 유리할 때 언제든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미국식 옵션이죠. 근데 그건 또 내가 그렇게 선택을 했어. 그럼 시간이 지나서 더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결과를 다 보고 하는 거죠. 결과를 다 보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옵션은 시장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거래를 안 한다. 누가 매도하겠어요, 이건. 그죠? 근데 이런 건 종류는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룩백 옵션. 뒤를 돌아봐서 가장 유리한 걸 행사 가격으로. 그러면 또 헷갈리게 수정 룩백 옵션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가장 유리한 걸 기초자산 가격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콜 옵션일 때는 S의 하이 빼기 X가 되는 거죠. 네. 여기서는 막 행사 가격이 100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100이고. 그러면 수정 룩백은 여기서 제일 유리한 거 104가 되는 104. 그래서 4가 되는. 이런 건 수정 룩백 옵션이다. 수정 룩백 옵션은 가장 돌아봐서 가장 유리한 걸 기초자산 가격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일반 그냥 룩백은 행사 가격으로 가장 유리한 걸 행사 가격으로. 다음에 레더 옵션인데요. 레더는 자 중요한 게 미리 설정한 레더가 있다. 레더가 무슨 이야기냐면 사다리가 이렇게 뭐 100, 105, 110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이제 기초자산 가격을 보는 거예요. 기초자산 가격이 이런 가격들을 건드렸나를 보는 거죠. 건드렸나. 예를 들어서 보니까 100 건드렸어. 그죠? 100 건드렸고. 다음에 105는 못 건드렸어. 그죠? 110도 못 건드렸어. 아, 이건 너무 못 건드렸는데. 좀 건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뭐 되는데. 아무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만 건드렸다. 그러면 이게 콜옵션이다. 그러면 건드린 것 중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행사 가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행사 가격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102 빼기 여기서는 이걸 건드렸으면 100이 되겠죠. 만약에 95가 있어서 95도 건드렸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유효하다. 그러면은 100이 아니라 여기가 콜옵션이라면 95가 되는 거죠. 레더 콜옵션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레더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비슷한데 뭐가 차이다? 둘 다 유리한 걸 행사 가격으로 쓰는데 여기는 레더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레더를 건드린 것 중에 가격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그냥 뒤를 돌아봐서 기초자산에 가장 유리한 걸 그냥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 차이. 요 차이. 자, 계속 나가면 헷갈리니까 일단 근데 여기서는 문제를 몇 개 안 내놨구나. 저 B로 다 넣어놨구나. 없네요. 아무튼 그냥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온 김에 하나 이야기하면, 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꽤 자주. 뭐냐면 다음 중 행사 가격이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은 옵션 이라고 만약에 물었다. 행사 가격이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은 옵션.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뭐 있었어요? 일단 보이는 거 두 개죠. 그죠? 룩백 옵션과 레더 옵션. 그리고 앞에서 뭐 있었냐면 평균 행사 가격 옵션.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딜레이드 옵션. 즉 딜레이드 옵션 우리말로 뭐였어요? 행사 가격 결정 유예 옵션. 제목 자체에서 행사 가격을 언제 결정했다고? 유예시켜 놨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결정됐잖아. 이 네 개. 이런 이제 응용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게 근데 의외로 연달아서 한 두세 번 정도 나온 적이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두 개가 비슷해서 두 개를 같이 보면 돼요. 그러니까 경로 의존용은 룩백과 레더 그리고 클리켓과 샤우트 이렇게 두 개씩 묶어서 보면 좀 비슷하니까. 자, 클리켓은 뭐냐라고 하면 같은 말로 레칫 옵션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도 좀 외워두시고, 일정 시점 행사 가격 재확정이라고 되어 있죠. 재확정.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면 문제를 통해서 파악을 합시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행사 가격은 48이에요. 예를 들어서 행사 가격이 48인 클리켓 콜옵션이다. 근데 이 녀석이 가격이 어떻게 변했냐라고 하면 뭐 하나만 더 할까요? 자, 이렇게 가격이 변화했다 칩시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클리켓이라는 거. 일정 시점마다, 일정 시점 이렇게 정해놓은 시점이 뭐 6개월, 뭐 1년, 그다음에 1년 6개월, 뭐 2년째 이렇게 6개월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일정 시점마다 행사 가격이 재확정되고 그 차액은 약속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라고 하면, 자, 첫 번째 일정 시점이 되었을 때 기초자산 가격이 55죠. 그죠? 그러면 원래 행사 가격은 얼마? 48. 그죠? 48. 그러면 55니까 차익이 얼마예요? 콜옵션이니까 차익이 있다. 그죠? 차익이 55 빼기 48 하면 차익이 7이다. 그죠? 이게 지금 약속이 되면서 행사 가격은 55로 재확정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행사 가격이 55인 거예요. 그래 놓고 또 가.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1년째 되는 시점에 보니까 60이네. 그러면 차익은 얼마? 60에서 뭘 빼야 돼요? 이제 55를 빼야 되니까 차익은 5가 지급이 약속되고 다시 행사 가격은 60으로 재확정되는 거죠. 다음에 시간이 또 지났어. 1년 6개월째 보니까 이제는 기초자산 가격이 55예요. 그러면 행사 가격은 55로 재확정되고 차익은 없죠. 그죠? 이제 콜옵션이니까 오히려 떨어졌으니까 없어 이제.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만기 때 마지막 가니까 60. 그러면 뭐예요? 55니까 차익이 5. 그러니까 총 얼마? 차익은 17. 그죠? 이게 클리켓 옵션이라는 거죠.
이건 계산 문제도 우리가 파생에서는 늘 잘 나오고 하니까 이 정도 계산은 좀 할 수 있어야겠어요. 클릭 앤 옵션. 자, 그러면 샤우트 옵션은 차이가 뭐냐? 샤우트는 말 그대로 샤우트 하겠다. 관찰하다가 선언함으로써 그때의 행사 가격으로 재확정하는 거예요. 즉, 가요. 그러니까 이런 일정 시점이 없는 거예요. 일정 시점이 없는데 계약 기간 중에 내가 딱 보다가 왠지 이때가 피크인 것 같다. 그러면 이때 이제 선언하는 거죠. 샤우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의 기초자산 가격으로 재확정되고, 그죠?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 가격으로 재확정되고 차익을 약속받는 거예요. 60으로 했으니까 빼면 얼마? 10이죠. 그죠? 10이 차익이 약속되고 60으로 재확정. 그러다가 만기 때 똑같이 끝났다. 그러면 만기 때는 뭐 없죠. 60 빼기 60이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럼 내가 받는 돈은 12. 이게 샤우트. 그러니까 샤우트와 클릭햇의 차이는 언제 재확정하느냐였던 차이죠. 일정 시점마다 재확정하느냐, 내가 그때 선언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성격이 전부 다 지나왔던 가격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이제 평균 옵션, 다음에 장애, 그 다음에 룩백, 레더, 그리고 클릭햇, 샤우트, 이렇게 6가지는 경로 의존형 옵션이다라는 겁니다. 경로 의존형. 자, 그 다음에 일단 우리 첨점까지는 해볼까요? 첨점 봅시다. 첨점. 이제 2번 문제에서의 이야기죠. 2번 문제에서. 자, 이제 첨점 수익 구조형은 말 그랬죠. 만기가 첨점하다. 싱귤러 페이오프라고 했습니다. 자, 조건부 프리미엄 옵션은 같은 말로 후불 옵션입니다. 후불. 돈을 뒤에 주겠다 소리죠. 어떤 돈을? 옵션의 프리미엄을 뒤에 주겠다. 근데 여기 보시면 만기시 뭐면? 내 가격이면 뭘 주겠다? 프리미엄을 주겠다는 이런 어이없는 옵션. 그죠? 이게 조건부 프리미엄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옵션보다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해서,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 옵션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죠, 여러분들한테. 왜? 등가격이나 외가격이면 여러분들이 돈을 안 주면 돼요. 그럼 손해볼 게 하나도 없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럼 내 가격이면 권리 행사되니까 나는 돈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유리하죠. 그러니까 일반 옵션보다 당연히 비싸겠죠. 얼만큼? 아니, 하여튼 비싼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싱귤러한데? 라고 했을 때, 자, 일반적인 옵션은 그려보면 행사 가격이 있으면 이렇죠. 일반적인 콜옵션이라면. 근데 후분 콜옵션 볼까요? 후분 콜옵션. 자, 일반 옵션보다 일단은 어떻다? 비싸다.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옵션보다 비싸요. 비싼데 중요한 건 등가격이랑 외가격 때는 돈을 안 줘요. 안 주기 때문에 내가 손해가 없어. 그죠? 등가격이나 외가격에는 돈을 안 줘. 내 가격이면 근데 돈을 줘야 되니까 일반 옵션보다 비싼 이러한 형태죠. 그러니까 수익 구조가 이래. 불연속적이죠. 이렇게. 이런 게. 그래서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근데 왜 손해를 보지? 이런 때는 손해를 보죠. 행사 가격이 100이고 기초자산이 102로 끝났어. 그런데 이 후불 콜옵션이 얼마냐면 후불 콜옵션의 가격이 5예요. 이런 거죠. 자, 그러면 가격은 5예요. 근데 일단 내가 지금 안 줘요. 그죠? 후불이니까 안 줘. 근데 만기 때 가격이 이렇게 끝났어.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상태예요? 콜옵션이면 내 가격 상태죠. 내 가격. 그죠? 차익은 얼마? 2예요, 2. 그러니까 나는 이제 프리미엄을 줘야 돼. 내 가격이니까. 얼마를 줘요? 5를 줘요. 그럼 나는 손실이 얼마? 3인 거죠. 그죠?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수익 구조가 딱 이렇다. 이게 조건부 프리미엄. 하여튼 외우면 이거는 그냥 정의만 외우면 됩니다. 내 가격이면 프리미엄을 주겠다라는 게 조건부 프리미엄 옵션. 같은 말로 후불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부 프리미엄 옵션에다가 디지털 옵션을 이렇게 더하면 이게 이제 표준 옵션이 되죠. 이게 더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반대다. 이렇게 더하면 이렇게 된다는 그래서 조건부 프리미엄 옵션 더하기 디지털 옵션 하면 표준 옵션이다. 그냥 이건 이렇게 외워두면 되고. 다음에 디지털 옵션 같은 말로 바이너리.
이항이라 써요. 근데 없거나 있거나 둘 중 하나니까. 근데 우리가 디지털 옵션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정의를 이미. 간단히 보면 수익이 없든가 아니면 있든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대로 표현하면 내 가격이면, 그러니까 내 가격이면 수익이고 아니면 수익이 없다란 소리죠. 그죠? 수익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특징적인 문장이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만기 때 얼마만큼 내 가격인지는 중요하지가 않다. 왜? 어차피 수익이 일정하니까. 그냥 내 가격이냐 아니냐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 가격이냐 아니냐만 중요하다. 그게 디지털 옵션. 디지털 베리어 옵션은 디지털 옵션에 베리어 옵션이 합쳐진 거죠. 베리어 아까 경계. 그죠? 그러니까 뭐 건드리면 수익 구조가 생기고 아니면 건드리면 사라지는 디지털 옵션. 뭐 그게 디지털 베리어죠.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첨점 수익 구조형입니다. 한번 간단한 예로 이런 거 볼까요? 자, 지급 금액이 5인 디지털 옵션이 있다. 행사 가격은 디지털 콜 옵션이 있다. 뭐 행사 가격은 100이다. 그런데 만기 시 기초자산 가격이 뭐 102다. 그러면 이 녀석의 수치 금액은 얼마인가? 이랬을 때. 그죠? 우리가 지급 금액이 5인 디지털 콜 옵션 100이고 만기 때 100이다. 콜 옵션이니까 내 가격이네. 그러면 2가 아니라 디지털이니까 5를 받는 거죠. 5를. 그죠?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와도 해결할 수가 있으시면. 3번 문제 같은 거죠. 3번 문제. 네, 일단 여기까지 해야 뭐가 외울 게 있나요? 좀 더 할까요? 이것만 간단하게. 이건 다 아는 거니까. 앞에서 했으니까. 자, 아메리칸 옵션은 제가 뭐 설명도 안 적어놓은 이유가 뭐다? 미국형 옵션은 권리 행사를 만기 이전이라도 어느 때라도 할 수 있는 게 미국형이다. 미국형. 다음에 버뮤다는, 그러니까 유럽형은 이제 뭐예요? 유럽형은 만기 때만 할 수 있는 거다. 그럼 버뮤다라는 게 원래 중간에 있는 삼각지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버뮤다 옵션이란 건 중간 형태예요. 미국형과 유럽형의 중간 형태. 뭐냐? 만기 이전에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일정 시점, 정해놓은 일정 시점에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중간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형은 이전에 아무 때나, 그죠? 근데 버뮤다는 만기 이전인데 일정 시점에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이게 버뮤다 옵션이다. 이렇게 외우면 되고. 선택 옵션은 뭐냐면 말 그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선택? 만기 이전에 미래 일정 시점에 콜인지 풋인지. 그러니까 내가 선택 옵션을 샀어. 근데 이거는 콜인지 풋인지 내가 아직 안 정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가 일정 시점이 되면 나는 이거 콜 옵션으로 할래. 아니면 풋 옵션으로 할래.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죠. 그러니까 기초자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럼 나는 당연히 콜 옵션으로 선택하면 될 거고.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풋 옵션으로 선택하면 되죠. 그런 옵션이 선택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다? 스트레들과 유사하다. 왜? 스트레들은 올라도 수익이고 떨어져도 수익이고, 그죠? 근데 비용면에서 추저 옵션이 유리하다. 선택 옵션이 유리하다. 왜? 스트레들은 옵션 몇 개 사야 돼요? 2개 사야 되죠. 콜 하나, 풋 하나. 근데 얘는 그냥 좀 비싸더라도 1개니까 2개보다는 싸죠. 그죠? 이제 그런 면에서, 비용면에서 유리하다. 근데 이것도 단점이 있죠. 왜? 올라가길래 콜 옵션을 선택해서 결정했어. 근데 내가 결정하는 순간부터 이제 폭락하네. 그럼 손해 날 수도 있죠. 그죠? 그거는 이제 사람 일을 모르는 거니까. 예, 선택 옵션. 다음에 이제 딜레이드 옵션은 그냥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행사 가격 결정 유예 옵션이 했잖아요. 의미가 뭐냐면 만기 시점의 기초자산 가격으로 행사 가격이 결정되는, 그러니까 딜레이드 옵션을 내가 샀어. 딜레이드 옵션은 샀는데 만기 때 100으로 끝났다. 만기 때 가격이 100으로 끝났으면 이 만기 때 가격, 이걸로 행사 가격으로 하는 옵션을 내가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딜레이드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딜레이드 옵션은 만기 때 가격을 행사 가격으로 하는 옵션을 취득할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익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딜레이드 옵션은 내가 뭐 차익을 누리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만기 때 가격을 행사 가격으로 하는 옵션을 취득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딜레이드 옵션입니다.
이렇게 정의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질문 주시고 다음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